한강이 한때는 항구였다. 마포, 노량진, 동작진, 두무포. 여기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요? 왜 지금은 활용을 안 하고 있을까? 왜 배들이 없을까? 바다에서는 어디까지가 남한이고 어디까지 북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목숨을 걸지 않은 한 못 나가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제가 답을 갖고 있습니다. 배를 타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클 투어 역사상 처음으로 제가 머리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나왔습니다. 강바람을 맞으면서 이 자연스러운 갈색 머리. 혹시 그거 아십니까? 사실 이 한강이 한때는 항구였다. 진짜로 뭐 약간 과장해서 부산항, 인천항과 같은 항구였다는 사실 믿으세요? 여기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은 뭐 모터보트밖에 안 보이죠? 큰 배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저 배는 지금 전시가 돼 있습니다. 정박이 돼 있고. 하지만 불과 한 100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저기 큰 배가 늘 왔다 갔다 다녔던 물류 중심지였어요. 믿으십니까, 피디님? 불신지옥!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지금 저는 지금 마포대교 북단에 와 있고요. 바로 저 앞에 있네. 자, 이게 뭐냐면 당시에 물건을 실어 나르던 황포도배라는 배의 모형이에요. 저게 왜 황포일까요? 광목이라고 해서 뻣뻣한 그 면직물이 있어요. 내구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 광목을 흙탕물, 황토물에 담궜다가 빼서 말립니다. 그럼 굉장히 뻣뻣해지거든요. 웬만해서 안 찢어져요. 자, 따라오 보시죠. 지금 한강이 펼쳐져 있고 여러 지금 지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포라든지 진이 붙는 것은 다 그 당시에 나루터, 항구였다고 보시면 돼요. 마포, 노량진, 동작진, 두무포 이런 식으로. 한강에 왜 이렇게 폭우들이 많았냐? 지금이야 경부고속도로 무슨 뭐 중앙고속도로 많지만 예전에 고속도로가 없던 시절에는요, 이 강이 바로 고속도로였어요. 특히 가장 컸던 한강은 경부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다 톨게이트돼요. 어머, 내가 말해놓고 너무 괜찮다 이거. 마포가 약간 크게 표시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 이 수많은 항구들 가운데서 가장 컸던 상업용 포구가 되겠어요. 서해 따라서 쭉 올라왔던 배들이 강화도 지나가지고 한강을 거슬러 쭉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가면 너무 멀잖아요. 들어오자마자 있는 포구였던 마포에다가 물건 내리고 다시 돌아갔다 이거죠. 요 서강도 기억하시면 좋은데, 서강은 뭐냐면 관용포구. 당시에 뭐 남해안,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에서 쌀을 세금으로 냈잖아요. 어떻게 왔을까요, 한양까지? 배 타고 실어서 날랐어요. 세곡선이라고 해가지고 경상도, 전라도에서 다 이제 배를 띄워가지고 서해안 지나가지고 거슬러 올라와서 여기다 내려요. 여기서 바로 한양까지 이렇게 날랐다. 참고로 노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조선에 있는 강들이 그려져 있는 지도를 다 구하라 데스! 빨리빨리 한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배 타고 오하요 고자마스! 남해안 지나서 서해안 지나가지고 강화도 따라가지고 한강으로 거슬러 올라가자. 근데 어디 감히 남해를 들어오려고 이순신 장군이 남해에서 딱 끊어버리신 거죠. 뭐 지금은 보시는 것 같이 자전거도 타시고 산책도 하시고 시민 휴양 공원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많았던 그 물류 운반선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답을 갖고 있습니다. 답을 들으러 가시죠. 따라오시죠. 자, 여러분들 제 뒤에 이제 한강이 있죠. 폭이 평균 2km라고 하는데 거의 바다예요.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해가지고 이스탄불 앞바다, 지금 튀르키예죠. 좁은 데는 폭이 700m밖에 안 돼요. 700m만 폴짝 뛰어넘으면 아시아에서 유럽, 유럽에서 아시아예요. 근데 2km잖아요. 여기 강인데 2km예요. 근데 이렇게 큰 강을 왜 지금은 활용을 안 하고 있을까? 왜 배들이 없을까? 왜? 일단 한강 따라가지고 서해로 나가야지 외국으로 간다든지 뭐 남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서해로 못 나갑니다. 우리가 왜 못 나갈까요? 벽을 쳐놨을까요? 통행세를 누가 받을까? 아니요. 한국전쟁 직후에 남과 북이 합의를 했습니다. 해상 DMZ, 거기를 공동 경비구역 같이 만들자. 약 100m 폭 정도 되는 곳을 중립수역으로 만들자. 여기는 무장한 배든지 사람이지 못 들어가게 하자.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가 다 있어요. 강화도, 교동도, 황해도 다 집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한강 하구원이거든요. 교동도는 지금도 들어갈 때 해병대에 신고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땅에 있는 DMZ는 보이잖아요. 푯말이 꽂혀 있으니까 안 건너가면 되잖아요. 바다에서는 어디까지가 남한이고 어디까지 북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글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나가도 북한 측에서 총격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지금 한강에서 서해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막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숨을 걸지 않은 한 못 나가요. 안타깝게도 그런 이유 때문에 한강이 호수가 돼버렸어요. 선생님, 근데 저기 배들은 뭐예요? 저거요? 저 유람선이에요. 한강 유람선. 그냥 호수에 떠 있는 유람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 타고 이제 서해로 나간다? 북한군의 총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서해 바닷길이 뚫린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당시 이제 한강에서 만들었던 거북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전시용으로 거북선을 만들었는데 그 거북선의 원 고향인 통영으로 보내자 육지로 나르기가 그렇잖아요. 원래 배니까 한강 따라서 서해로 돌아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자. 문제는 해상 DMZ가 있는 거예요. 유엔사와 북한이 서로 합의를 합니다. 서로 양측 잠깐 물러나고 거북선이 통과하는 것만 좀 봐달라 해서 딱 한 번 열립니다. 그리고 닫혀요. 이제 못 나가요. 못 나가.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호수화되어 있는 한강, 이거를 서해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뭐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짜잔 생겼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우리 가볼까요? 야, 이 바다예요, 바다. 이게 아라뱃길이란 바다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와는 무슨 상관이냐? 저기 저 배 보이시죠? 크루즈선이요. 배를 타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배가 출발을 했습니다. 아라뱃길에서 저 보이는 관문을 통과해가지고 한강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집 가고 있는 방향이 반대 방향. 저쪽으로 가면은 또 서해가 나와요. 이 물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 80%에 강물 20% 정도 된다고 해요.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민물이 섞이겠죠. 모든 운하의 기본이거든요.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라뱃길의 이 수위와 또 한강 수위가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 가지고 지금 관문이 있어야 돼요. 대박. 문이 열리네요. 한강이 들어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한강 코스로는 통과를 못 한다고 막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강을 지나가지고 강화도 앞바다로 빠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쳤을 때 아까 아라뱃길이 원래부터 좀 완공이 돼 있던 상태였는데 활용이 안 됐던 거죠. 기존 아라뱃길과 한강만 다시 연결하면 되는데 시도가 된 지 얼마 안 돼요. 이 유람선 코스가 정식으로 지금 시작된 것이 1월이거든요. 자, 서해뱃길을 따라서 이제 배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어디선가는 이제 정박을 해야 되겠죠. 이쪽은 여의도에 서울항을 지금 2026년도까지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는 우리가 배를 타고 제주도 가려면은 서울에서는 인천까지 나가야 돼요. 서울항이 만약에 개항이 되면은 여의도 한복판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바로 다이렉트리 갈 수가 있고 중국, 일본, 동남아,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반대로 외국인 관광객들도 서울항에서 입국을 하게 되는 거죠. 마포대교 부근이 이제 서울항의 예정지인데 우리 쪽 이쪽이 이제 국내항이 되는 거고 저 바깥쪽 저기가 이제 국제항이 됩니다. 아직까지 서울항이 개항을 안 해가지고 이 배는 정박하지 않고 다시 아라뱃길로 돌아갑니다. 제가 쭉 말씀드린 것 같이 서울은 오랫동안 항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물류의 중심지였죠. 그렇지만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기능을 못 해왔던 것도 현실이고요. 서울항 제 뒤에 예정지죠. 개항을 해가지고 원래 국제무역항이었던 한강의 명성을 되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저 썬킴은 여기 여의도를 백으로 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의 투어 끝!